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TV 시청자 여러분. 지난달 8.15 특집으로 바이오의 정석 투자에 대해서 했고요. 이번에는 바이오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집어서 제시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한 달 동안에 제가 관심주로 제시했던 탑픽주로 제시했던 종목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사후 업데이트, 그다음에 향후 전략, 후속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다시 한번 중요성 때문에 녹화를 좀 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바이오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는데, 먼저 그 준비된 내용, 왜 이제 급등을 했는지 지난번에 이제 했던 그 내용 보시면은 바이오 투자의 이제 정석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했었는데, 그때 이야기했던 것이 뭐냐면은 이중 항체 플랫폼으로 이야기를 좀 하면서 에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에클론에 대해서 이중 항체 플랫폼 이야기하고 에클론에 대해서 탑픽주로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급등을 했던 거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은 코로나 치료제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현대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보자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개의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많이 급등을 좀 했기 때문에 핫 이슈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내용도 있었고, 또 구체적으로 제가 업데이트를 계속해서 좀 했던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현재 다른 프로에서 현재 그 배트맨 유레카에서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던 부분이 그 현대 바이오에 대해서 언급을 좀 했죠. 그러고 나서 한번 굉장히 크게 급등을 좀 해줬던 그런 그 내용이 이제 8월 5일 날 방송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에클론에 대해서도 제가 업데이트를 좀 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이 전체 그 현대 그때 당시의 부분들은 제가 이제 그때 당시 언급을 했던 부분들이 40주, 다시 말해서 40주 하락, 그 다음에 40주 행보의 끝자락, 여기에 이제 탄생 파동이 있다고 제시를 한 거죠. 그러면서 스트레이트 급등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두 번째로 제가 급등 바이오에 대해서는 현대 바이오하고 8월 12일 날 에클론에 대해서 언급을 좀 드렸었죠. 이런 부분인데, 유리카 종목으로 찍어서 했던 이제 부분들이 이제 기억이 나는데,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이때 당시에는 이때 어떤 주봉을 보시면은 이때 13,000원대 얘기를 좀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음봉이 이렇게 음봉이 돼서 음봉의 양봉의 중심에서 내려왔는데, 계속해서 2단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벌써 거의 고점까지가 100%의 3주 만에 100%의 상승률을 보여줬다 하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그래서 왜 이 두 개의 종목이 크게 상승을 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분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자, 그러면은 거시적인 흐름으로 넘어가서 한번 제약 바이오가 왜 이제 빅뱅이 될 수밖에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은, 현재 세계 제약 바이오 시장이 2024년이 되면은 골든 크로스가 된다. 다시 말해서 바이오 산업이, 제약 바이오 산업이 반도체, 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산업의 총계를 넘어서 크로스가 나오는 시점이 될 것이라는 보고서들이 몇 년 전에 나왔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와 비슷하게 미뤄지고 있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앞으로 제약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커지는 어떤 변곡점이 앞으로 계속적으로 도래할 수 있다 하는 것들이 나왔었고, 이거는 2016년에 나왔던 보고서 내용인데, 거의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트렌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관점에 좀 해당이 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뭐냐면은 그러면은 이제 장기적인 상승의 모멘텀이 있다 할지라도 왜 올해냐, 또 왜 올해 하반기냐, 내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제가 한 달 전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요 바이오 의약품이 특허 만료 일정들이 이 길 보시면 알겠지만 2013년부터 2014년, 2025년 이렇게 쭉 풀리고 있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2015년, 16년, 17년 이때 바이오 열풍이 나타났던 이유가 특허가 만료가 되면서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이 홍수처럼 현재 출시가 되면서 이런 셀트리온의 어떤 그 열풍이 가져왔다겠죠. 그래서 제2의 열풍이 나와주고 있는데 휴미라가 매출액의 탑입니다. 이게 벌써 이 내년 상반기에 끝나게 되죠.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로직스나 또는 다른 여러 나라에서 복제 의약품의 어떤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 또는 성장성들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여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한 달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그 다른 여러 방송 프로에서도 휴미라를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특허 어떤 흐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것은 그때 당시에 제약바이오 열풍이 어떻게 부르는지 저는 이제 생생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했죠. 이런 이제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휴미라 같은 경우는 지난해 매출이 벌써 하나로 27조가 됩니다. 그러니까 27조를 특허가 만료되기 때문에 바이오시밀러를 해서 그 시장을 나눠먹게 되죠. 그 매출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가져오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이걸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또 많은 후속적으로 풀리는 이런 부분들이 복제의약품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시장이 다시 한번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요거에 대해서 지난 8월 달에 얘기를 좀 했었던 그 내용이 나왔는데 지금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셀트리온의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월봉을 보시면 월봉이 60개라는 것은 뭐냐면은 12개월이 1년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정확하게 5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셀트리온의 2013년부터 해서 2017년에 이렇게 열풍이 불었죠. 이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특허 만료 일정이 집중적으로 다가왔던 시기에 어마어마한 랠리를 펼쳤던 그런 시기가 있는데 이때가 5년의 또 꼭지였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셀트리온을 기준해서 지금 고점에서 쌍봉을 보이고 쌍바닥을 보이는 5년의 시기가 거의 다 끝나가는 이 만료되는 시점이 바로 휴미라 복제약 부분들이 나와주는 그런 시점하고 일치를 하기 때문에 미리서 계속 뚫려는 조짐들을 약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바이오 열풍이 다시 한번 대형주를 중심으로서 불어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 제시를 했던 거고 두 번째 제시를 했던 부분들은 이제 글로벌 신약의 매출 동향을 보시면은 옵티보하고 키트루다 이 두 개만 지금 빼고 나머지 보면은 2세대 표정 항암제 바이오시밀러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3세대 면역 항암제 이 부분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고 특히 옵티보 같은 경우는 현재 매출의 1위를 현재 달성을 했습니다. 휴미라는 10년 동안의 탑 베스트셀러를 누르는 쾌거를 약간 보여주고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옵티브하고 표정항암제, 키트루다 현재 면역항암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이제 3세대 의약품이죠. 나머지는 2세대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3세대 의약품이 항암제 시장이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트렌드에 밝은 또는 트렌드에 민감한 종목군들 이런 항암제 연구 업체들이 기술력을 가진 업체들이 크게 시세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시장의 흐름들을 볼 필요가 있는데
항암제 이제 글로벌 시장의 동향 잠시 보면은 항암제 시장이 2022년부터 보시면은 물론 늘어난 속도는 완만하게 좀 감소를 하지만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그런 그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2026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항암제 시장이 223조입니다. 200조 시장이죠. 다시 말해서 2026년은 300조 시장으로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어떤 그 하나의 원동력을 제시하는 부분들이 항암제가 굉장히 고단가 또는 유전자 치료제, 세포 치료제로 확대가 되면서 고단가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하고도 거의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항암제 어떤 시장을 이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또 하나 주목한 부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임상도 약간 중단된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M&A나 뭐 이런 시도들이 거의 다 중단됐습니다. 근데 이제 본물처럼 밀려오면서 M&A, 기술, 그런 협력 이런 것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갑자기 이제 그 항암제가 큰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그래서 이 기술적 트렌드의 밝은 종목군들이 벌써 지금 S큐브 같은 경우는 5배가 올라갔고요. 그다음에 맥클론이 단기간에 100%가 올라갔던 그런 움직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트렌드를 잘 봐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두 번째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제약 바이오 하반기 바이오 학회 일정이 9월 달부터 에스모이죠. 연휴 기간 동안에 제일 중요한 학회죠. 9월 9일부터 13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9월 학회, 그다음에 11월 학회, 12월 학회, 뭐 1월도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학회들이 계속해서 좀 있는 부분들이 해당이 돼 있고, 그다음에 좀 중요한 것은 이제 11월 달에 면역 치료 학회 이 부분들이 좀 있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나와줄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당장 유럽 정황의학회 끝나고 나서 대규모 M&A 기술 어떤 협상 이렇게 있으면은 벌써 이런 종목군들이 약간 탄력성 있게 움직일 수 있다 하는 것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유럽 정형학회에서 발표 일정을 하고 있는 업체, 요거는 뭐 중요할 수도 있는데 참고만 하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셀티리온이 임상 현재 배그젤 젤마에 대한 임상 3상 발표를 하고요. 제넥신이 자궁경면 치료용 DNA 백신, 그다음에 키트루다 병용 임상. 그러니까 키트루다랑 그 약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그 병용요법을 거의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제넥신에서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HLB에서도 지금 HLB는 현재 리보세라밉 이거죠. 그런 부분에 좀 그 약 효능 어떤 그 부분들을 더 확대하는 임상 3상 발표가 있고요. 그다음 네오이민텍에서 하는 현재 그 데이터도 있고, 그다음에 에이벨바에서 말하는 이중항체 플랫폼 물질 비인상 데이터 발표 이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각을 나타내는 발표하는 업체뿐만 아니라 발표하지 않는 업체분도 이제 기술 로열티 수출 이런 것들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잘 보실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부터가 진짜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좀 할게요. 항암제에 대해서 우리가 현재 의학 원리 또 그런 치료 원리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원리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고 하지만은 원리만 이해하면은 그 어떤 흐름, 어떤 트렌드에서는 다 이해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했지만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은 1세대 항암제 이 부분들은 일반 세포에도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유사한 효능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부작용이 왔죠. 1세대 화학의약품, 뭐 탁솔이라든가 뭐 젠자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2세대에는 암에 대한 신호 메커니즘 물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적으로 하는 것이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암 세포를 직접 공격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은 부작용이 있지만은 내성 문제 때문에
다시 한번 그 효능에 대해서 많이 떨어지는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대부분의 우리가 바이오 시밀러, 바이오 의약품, 바이오 시밀러, 셀티론이나 이런 데서 한 것은 전부 다 이 의약품이죠. 이 의약품에 대한 복제를 해서 다시 한번 그 바이오 벡터란 더 나은 효능이라든가 똑같은 효능을 임상을 똑같이 재현해서 복제해서 판매하는 그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죠. 근데 그 어마어마하게 커진 트렌드를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제3세대로 바꾸는 그런 부분들이 제가 키트루다 옵티브라는 어떤 글로벌 그 제약 바이오에 대한 그 매출 동향 요걸 보면서 말씀을 드렸죠. 그 시장을 2세대가 3세대를 다 잡아먹으려 하고 있는데 그러면 키트루다라든가 옵티브라는 것이 무엇이길래 이런 그 2세대 의약 시장을 제3세대로 다 바꾸고 혁신 신약이 나와주느냐 요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세대 면역 항암제 올리 요거는 잘 들으신 것이 중요한데 그 굉장히 쉽습니다. 올리는 쉽기 때문에 잘 보시면 좀 되는데 이 암세포가 있고요. 그죠? 이 T세포가 있습니다. 면역세포가 있고 암세포가 있는데 면역세포의 회피기질은 이 돌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원에 대한 돌기, PD1이라는 돌기가 있고 항체를 찾는 현재 PD1이라는 돌기가 있고 그다음에 PD-L1이라는 돌기가 있어요. 대표적인 걸 말한 겁니다. 요것을 만나게 되면은 같은 물질로 생각해서 요거를 암세포를 인지 못하고 공격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래서 뭐냐면은 T세포에 있는 PD1에 대한 요거 벙어리 장갑 키우는 요거 물질을 PD1에 대한 항체를 만드는 부분들이 만들게 되면은 요거를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렇지 않고 PD-L1 요거에 대한 벙어리 장갑 끼는 요거 항체 물질을 만들게 되면은 접촉을 못 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격하게 되고 사이토카인을 분비를 해서 인터페론을 분비해서 요걸 암세포를 죽이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돌기에 대한 메커니즘을 가지고 PD1 계열이냐, PD-L1 계열이냐 이렇게 항체에 있는 어떤 계열에 따라서 요거 가지고 치료제를 다 만듭니다. 치료제를, 항체 치료제를. 자,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타겟 물질이 있죠. PD1, PD-L1, 그다음에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키트루다, 옵티버, 티센트릭, 임핀지 이렇게 되는데 요 세 가지 키트루다, 옵티버만 아시면 돼요. 티센트릭까지. 이게 세 개를 삼분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죠. 근데 키트루다, 옵티버, 임핀지, 티센트릭 이런 업체들이 면역함제 단독요법뿐만 아니라 다른 업체 부분하고 같이 병용요법을 같이 실시를 하게 되죠. 시장의 파이를 굉장히 넓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병용요법을 하기 때문에 같이 처방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게 커지게 된 거죠. 왜냐하면은 제약바이오라는 것은 임상에 통과를 해야만이 또는 단독이든 아니면은 병용용이든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매출이 키트루다, 옵티버, 임핀지가 거의 장악하게 되는 어떤 구조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병용요법을 같이 하려고 노력하게 되는 이유가 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대부분 보면은 제가 얘기했다시피 PD1하고 PD-L1 그렇죠? 이런 타겟 물질을 가지고 하고 있다. 근데 이 PD1과 PD-L1 하나의 메커니즘만이 암세포와 T세포가 사이에 작동한 것이 아니라 더 뛰어난 기전이 많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죠.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 이제 기본적으로 알면은 그러면은 PD1하고 PD-L1의 시스템보다 더 강력한 효능이 있는 것이 있으면은 그 임상적 가치, 기술적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빅뱅이 되고 있는 것은 당연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 이중 항체하고 항체 약물, ADC 이런 개념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항체라는 것은 이렇게 Y자로 생긴 겁니다. 그렇죠? 네, 단일 항체는
이거 단일 항체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중 항체는 뭐냐면은 이걸 절반씩 끊어가지고 이렇게 이중 항체를 만들게 되면은 두 개의 항원을 이렇게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런 요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T세포, 세포의 이제 돌기 부분 이렇게 있죠.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그래서 항체란 거죠, 항체. 그러니까 항체는 뭐냐면 항원의 그 병용군 항원을 찾는 것이 이것이 항체, 이거는 병용군은 항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근데 항체 약물 결합체는 뭐냐? 이 항체에다가 항체 이렇게 생겼죠? 항체에다가 이렇게 태그를 넣어서 약물을 이렇게 매답니다. 약물 물질. 약물을 합성 의약품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약품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매달면은 어떻게 되죠? 이렇게 암세포에 들어가서 약물이 이렇게 작동하게 되는 그런 원리가 좀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게 항체 약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제 이런 용목군들이 항체 약물이 좀 해당이 되고 이중 항체는 단일 콜론 항체일 수도 있고 이런 것. 이런 항원을 찾는 메커니즘. 그러니까 암세포도 이런 많은 돌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T세포도 많은 돌기가 있을 건데 이런 그 항체에 대한 물질을 제대로 된 것을 많이 만들어내는 것들이 이중 항체. 이런 부분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항체가 항원을 공격한다. 그러니까 우리 면역세포가 암세포나 병용군 마찬가지죠. 이런 것을 공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이걸 편집해서 두 개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만들기도 하고 여기다 약물을 매달기도 하고 뭐 이런 거죠.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기술이 계속해서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병용요법이란 뭐냐? 제가 이야기를 좀 했죠. 그 암세포의 그 기전이 PD-1, 그렇죠? 대표적으로 PD-1 기전뿐만 아니라 뭐 CTLA나 뭐 CD28이나 뭐 이런 많은 기전들이 있습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효능이 좋고 임상에 통과된 부분들이 이제 PD-1이기 때문에 글로벌 메이크에서 요걸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만들기 때문에 또 효능이 좋기 때문에 이걸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기도 하고 표적 항암제 부분하고 또는 이게 한 단계 더 진보된 게 뭐냐면은 진보된 게 현재 T세포, T셀의 부분이라 하는데 요거는 항체에다가 아예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걸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세포와 함께 세트로 이렇게 만든 것을 현재 그 CRT, CAR-T라는 치료제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렇게 이렇게 병용요법을 많이 실시합니다. 여기서도 이렇게 병용요법을 실시하고 그래서 면역관문 억제제를 어마어마하게 시장에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겁니다. 면역관문 억제제, 그다음에 T셀, CAR-T 요것이 핫 이슈가 되고 있다. 근데 빅파마에서 이거 치료제도 나왔죠. 킴리아라든가 기타 등등이 나왔는데 이것보다 효능이 더 좋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효능이 좋은 것들을 우리나라에서 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굉장히 업하게 되는 그런 드라마틱한 장면이 지금 연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CAR-T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할게요. CAR-T. CRT 기술이 뭐냐? 요거죠. 이론적으로는 뭐냐? 우리 몸에 있는 이렇게 혈액세포 내에 면역세포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백혈구가.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백혈구 보시면 알겠지만은 T세포 이 안에 유전자 물질 요거 CAR이라는 유전자 물질을 현재 그 항원을 찾는 수용체로 유전자 물질을 이렇게 집어에 넣게 되면은 T세포 외부에 돌기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돌기를 만드는 유전자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mRNA 백신이 뭡니까? mRNA 백신이 뭐예요? 자, 코비드19라는 그 유전자 물질이죠. 코로나 돌기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 물질, 요거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 물질을 요거를 그 지질 세포에 감싸서 우리가 몸에 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몸에 있는 세포 외에 돌기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 면역 세포가 이걸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네, 그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정상세포의 안에 이렇게 유전자 물질을 집어넣어서 암을 잘 찾는, 암을 잘 공격할 수 있는 이 돌기,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걸 대량으로 증식을 해서 우리 몸 안에 다시 투여를 하는 이런 것이 좀 해당이 되는데, 요것입니다. 그림이. 그러니까 요거는 세포 안에 내용들이죠. 이런 유전자 물질이 각종 돌기를 만드는 유전자 물질이 이렇게 있는데, 요거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이 안에 것들까지 이렇게 편집해서 장착을 하게 되면은 요거는 암세포를 즉각적으로 찾아낸다. 그러니까 암세포를 찾아내려면은 상대방의 항원에 대한 돌기, 이것들을 확실한 것들을 타켓을 세워서 요걸 하게 되죠. CRT 기술이 이렇게 약간 무서운 개념이 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유전자 편집 기술, 뭐 툴젠, 가위 기술, 면역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몸이 아닌 일반 사람의 몸에서도 꺼내서, 왜냐하면 환자의 몸에서 하려면 환자 맞춤용이 되기 때문에 주사 한 방에 5억 정도 되잖아요. 근데 일반 환자의 것이니 남의 것도 CRT 기술, 기성 제품처럼 사용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약값이 굉장히 싸지겠죠. 여기서 이제 혁신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술 혁신이 일어나고. 남의 T세포도 암세포를 전문으로 찾는 T세포 어떤 치료제를 맞으면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면역법을 계속 없애야 되기 때문에 유전자 편집 기술, 뭐 임상 실험 여러 가지 것들이 대해집니다. 여기서 거의 빅뱅 기술의 전쟁이 여기서 또 펼쳐지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S큐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단숨에 5배가 올라갔어요. 왜 올라갔을까? 흔히 말하면 이거 뭐 작전으로 올라간 거 아니야? 한두 번 봐.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HSTC812라는 건 뭐냐면은 암세포의 BTN1A1을 표적으로 하는 단클론 항체입니다. 단클론 항체. 그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는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면은, 여기서는 S큐브에서는 PD-L이나 PD-1을 하고 있는 항체 바이오 베타도 같이 하고 있고, 요것보다 효능이 더 좋은, 다시 말해서 PD-1이나 PD-L1, 그러니까 PD-L1을 발현이 안 되는 암 환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발현율이 많이 떨어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S큐브가 이걸 하고 있는 타겟 물질 BTN1A1은 암세포의 마스터키, 암세포가 극한의 위기 상황에서 내뿜는 항원입니다. 항원. 근데 이걸 타켓으로 하기 때문에 암세포에 대한 발현이 굉장히 좋죠. PD1보다 PD-L1보다 더 좋기 때문에 암세포를 듣는다는, 여기를 보시면은 PD-L1 발현율보다 확률보다 높고 또 베타적으로 하기 때문에 병용요법으로 실시하게 나오고 단독으로 비교해 봤을 때 발현율이 높기 때문에 더 뛰어난 약입니다. 옵티버 키트로다가 1년이면 17조를 빠는데 이 가치보다 더 뛰어난 기술이다. 하게 되면 어째요? 빅파마에서 몇 조를 주고라도 산다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글로벌 임상이 11월 종료. 그러죠? 유명한 MD 앤더슨 암센터, 에일대 암센터 대생에서 좀 하고 있는 것들인데, 임상 이상 중간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임상 일상이 끝나면 일상 확대를 하고 확대 임상만으로도 품목 허가가 되는데, 품목 허가가 떨어지면은 훨씬 더 뛰어난 성능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가치는 천막적이 되는 거죠. 이제 BMS가 가장 유력한 S큐브의 기술 수출의 후보라고 많이 알려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건데, 가장 큰 현재 내용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 요겁니다. 요거. 그러니까 키트루다, 옵티버 이런 부분들이 보세요. 암세포에 대한 발현율이 33%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치료하려고 해도 발현이 돼야지 하잖아요. 한번 해봤더니 PD-1을 우리가 잡을 수가 없어. 이것밖에 안 돼요. 근데
요거를 했더니 뭐예요? STC 0003을 했더니 54%, 46%. 발현율이 훨씬 더 발현이 더 하죠. 효능, 그래서 대상이 암세포 치료 대상이 훨씬 더 늘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존 PD-1, L1의 커버리지보다 높은 발현율.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보면은 PD-L1 시장 20 내지 30%밖에 못 써. 암 환자. 근데 여기는 7, 80% 써. 그러니까 이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기 때문에 단숨에 5배들 시세가 낮고 또 임상 일상 종료되고 기술 수출하면 또 올라가고 이렇게 천문학적인 것들이 올라가서 10배그가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자,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S큐브가 지금은 좀 내려왔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여기서 조정받고 다시 한번 2파가 갈 수가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투자하기 좀 애매하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기 때문에 아하, S큐브가 뭐 때문에 올라갔느냐 봤더니 PD-1, PD-L1 그러니까 항체, 그러니까 항체죠. 항체 항원 관련된 면역 치료제가 요것보다 더 뛰어난 것을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치고 올라가는구나. 우리가 딱 그걸 아셔야 돼요. 네, 그러죠? 자,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그러면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그러면은 그 S큐브가 올라가는 걸 보고서 뭘 얘기했냐? 에클론을 무조건 주목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했죠. 이런 부분이 뭐냐면은 에클론의 핵심은 뭐냐? 핵심은 뭐냐면은 뭐 내용에 대해서는 간단한 이야기를 좀 시간 관계상 오래 할 수가 없는데 가장 큰 핵심에 대해서는 제가 좀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 에클론은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단클론 항체죠. 그러니까 우리 몸에 있는 항체를 약 8만 개 정도 현재 도서관처럼 라이브러리를 다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어피마비라는 이중 항체도 또 완벽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원래는 이 업체는 스웨덴하고 한국의 연합에서 만든 업체다. 그리고 최근에 뛰어든 것이 CRT 기술. 이 기술을 가지고 있고 표적 치료제 항암제 물질을 이렇게 치료 물질, 그다음에 면역 항암제 치료 물질을 단일클론 이중 항체 기술, 이 기술을 가지고 바로 CRT 기술에 적용이 돼서 유전자 편집과 함께 또 진출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라마틱한 장면이 기술적인 트렌드 혁명이 좀 일어나게 되는데 뭐냐면은 기존에 나와 있는 킴리아라든가 에스카타 이 네 개의 치료제가 나와 있습니다. 주사 한 방에 4억, 3억 이렇게 되는 거. 근데 중요한 것은 현재 CRT 항체 물질이 FMC 63이라는 것들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업체 거는. 근데 현재 에클론은 H1218이라는 항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휴머나이즈, 그러니까 인간화된 항체죠. 인간화된 항체. 면역 거부가 없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효능이 훨씬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이 CRT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펜실바이오 의과대학에서 이 업체하고 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업체가 기존의 키트루라든가 에스카다, 요거 그 부분, 현재 킴리라든가 에스카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업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기술력이 거의 압도적이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에클론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드렸죠. 그러면서 에클론에 대해서 제가 주봉상에 13,000원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근데 단숨에 어디까지 갔어요? 25,900원. 정확하게 100% 갔습니다. 오늘 이렇게 좀 빠졌죠. 근데 1차 상승하고 조정이기 때문에 2차 상승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조정 시 매수 관점에서 우리가 이제 보셔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런 지금 녹화 기준하고 방영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시세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아무튼
조종이 심화될수록 또는 조종이 짧을 수도 있고요. 요거를 주목하는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에클로는 S큐브는 5배가 같고 조종을 보였고 요거는 바닥에서는 좀 더 올라왔지만은 뭐 2배밖에 안 올라갔죠. 그렇다면 이제 조종을 보였다 하는 점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전달체 기술 부분들은 제가 왜 요거를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는데 핵심은 뭐냐? 요즘 트렌드 핵심 두 번째는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여기까지가 에클론을 현재 했던 이유고 두 번째 부분들은 왜 약물 전달체 기술을 하냐면은 대부분의 트렌드가 여기서 다 몰렸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 약물을 어떤 각종 첨단 기술을 가지고 약물을 어떻게든지 그 세포 내에 전달하는 기술 이게 가장 큰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 이걸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아데노 바이러스라든가 현재 뭐 이렇게 많이 있죠. 많은 기술을 가지고 약물을 어떻게 해서 세포에 전달하느냐, 약물 전달체 기술이 굉장히 많이 뜨고 있는데 트렌드의 첫 번째는 뭐냐? 가장 첫 번째는 mRNA 백신 때문에 약물 전달 기술이 완벽하게 됐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은 보면은 이 코로나 인간화된 유전자 염색체 기술을 어떻게 대량으로 종식시키느냐? DNA 플라스미드라겠죠. 세균에서 가져온 DNA 플라스미드 요거를 편집해서 가지고 있는데 여기다가 뭐예요? 지질을 감싸게 되면은 세포가 이걸 뭐라고요? 먹이로 생각하고 자동으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해서 이게 LNP 기술의 개념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탄생을 해서 했던 것이 약물 전달체 기술입니다.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죠. 근데 두 번째 부분은 뭐냐? 그 다음에 뭐라겠죠? 항체에다가 약물을 이렇게 매다는 기술. 이제 이게 약물 항체에 대한 트렌드라겠죠. 이게 약물 전달체 기술입니다.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제. 상대 원하는 약물을 다 매달아서 플랫폼 기술,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판매를 해서 엄청난 돈을 벌었던 것이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알테오전이다. 이게 이제 트렌드라고 말씀드렸죠. 세 가지는 다음에 올 트렌드는 뭐냐? 나이백하고 펩트론. 그러니까 이게 세포가 지질뿐만 아니라 단백질도 먹이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들어온다는 이야기죠. 여기다 매달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이백하고 펩트론이라고 이야기했죠. 이건 아직 시세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런 기술적 트렌드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나와주고 있는데 현대 바이오에서 현대 바이오는 핵심은 뭐냐? 약물 전달체 기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약물 전달체 기술이냐? 쉽게 이야기했을 때 벤토나이트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진흙철 뭐 이런 비싼 거예요. 화산재 뭐 비슷한 성분인데 요거는 뭐냐? 여기다가 무기 물질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 기술을 가지고 처음에 응용했던 것이 비타민 C에다가 약물 전달체 기술을 혼합했더니 비타민 C가 안정적으로 유입가 되면서 고르게 방출이 되면서 현재 그 비타민 C 치료제, 그 연모제 이런 거에서 탁월한 효과를 보이고 있고 히트를 했었습니다. 이거 너무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항암제나 이런 것들을 하면 어떻게 된가? 그러니까 항암제가 왜 실패하냐면은 항암제는 단독 약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세포 내로 투과가 잘 안 돼. 고농도로 계속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도 투과가 안 되는데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면은 적은 농도라도 쉽게 세포 안으로 되면서 무독성 이런 것들이 되죠. 그래서 요거를 추진하려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니클로사마이드라는 것들을 눈여겨보는 거죠. 핵심은 뭐냐? 기존에 있는 약물, 블록버스터 약물 1세대 항암제를 약물 전달 기술로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빅히트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현재 뭐냐면은 도세탁셀, 시스플라틴, 그러니까 항암제에 대한 유명한 1세대 항암제를 무독성으로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야기했던 것은 니클로사마이드가 암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해 효능이 많이 있는데
지금은 구축유료밖에 안 써요. 왜? 생체 흡수를 잊었기 때문에. 근데 요거를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면은 이 많은 것들에 대해서 생체 흡수를 높이기 때문에 효능이 다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네릭 의약품의 약물 재창출, 지금은 니클로사마이드에 대한 것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죠. 근데 왜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냐면은 지금 요거는 니클로사마이드의 효능이 확인된 각종 광범위 항바이러스 논문 데이터들이 쭉 나와주고 있죠.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온숭이 두창, 있죠. 온숭이 두창에 대해서도 지금 치료제가 있는데 듣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더 드라마틱한 것은 뭐냐면은 자, 온숭이 천연두는 뭐냐면은 백신 천연두로 같은 어떤 바이러스인데 인간의 몸에 침투하면 천연두가 되는 거고 온숭이 몸에 침투하면은 온숭이 두창이 되는 거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같은 어떤 바이러스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지금 온숭이에 유행했던 것이 인간에게 전염이 됐다. 사실상 온숭이 두창이 천연두에 똑같은 건데 우리는 온숭이 두창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천연두 치료제는 어떻게 나왔느냐면은 요거는 사람한테 직접 감염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동물 임상으로만 해서 다 치료제나 백신이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똑같이 이제 현대바이오에서 니클로사마이드 가지고 천연두 치료제로 먼저 등록이 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동물 실험 데이터만으로 지금까지 다 됐어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티폭스하고 인바넥스가 있는데 티폭스 같은 경우는 현재 동물 실험으로 해서 통과가 됐어요. 천연두 치료제가 됐고 그다음 인바넥스도 동물 실험을 가지고 됐습니다. 근데 유럽에서나 영국에서는 천연두하고 온숭이 두창이 똑같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도 온숭이 두창 치료제를 승인을 해줬어요. 근데 미국 FDA에서는 약간 부족해. 똑같다 할지라도 동물 가름 실험이나 이렇게 간단한 인간 대조 실험을 한번 해봐라. 약간 차이가 틀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론은 같은데 현실은. 그러니까 천연두는 당연히 등록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그 가치가 천문학적이고 다른 광범위 치료제가 있기 때문에 니클로사마이드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갈 수가 있다. 결국은 뭐예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 거고 지금 전체적으로 현대바이오에 대해서 잠깐 보시면은 현대바이오의 월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월봉으로 보시면은 한번 크게 시세가 나고 조정을 보이고 이때는 뭐겠습니까? 광범위 호주에 대한 무독성 항암제 요거를 한번 크게 시세를 냈죠. 이때 시세가 났던 것은 코로나 관련해서 국내 임상 이상 바로 간다. 동물 임상만 하면 그 시세가 났던 거죠. 근데 일상을 다시 하고 한이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크게 튀었는데 이때는 뭡니까? 코로나가 아닌 온숭이 두창, 광범위 바이러스 치료제 이런 거, 그다음에 약물 전달체 기술 이런 플랫폼 기술이 가치가 두각이 나타내기 때문에 굉장히 큰 시세가 날 수 있다 하는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코로나 치료제가 아니라 약물 전달체 기술이 다 전부 다 히트했는데 현대바이오에서 하는 약물 전달 기술은 가장 특이하면서 가장 현재 획기적인 거다. 그다음에 두 번 지질이라든가 페트로닌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식인데 뭐예요? 그다음에 이것 가지고 했더니 기존의 제네릭 의약품도 글로벌 히트를 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하나둘씩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현대바이오가 왜 크게 급등을 해줄 수밖에 없는지 요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현대바이오 이제 주봉으로 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정확하게 이 쌍바닥 정확하게 40주 10개월 조정, 그 다음에 쌍바닥 10개월 조정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강력하게 이게 3파동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했던 그런 내용에 좀 해당이 되는데 3파동이 나오면은 21승 타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파동이 나와줄 수 있다 해서 제가
약물 전달체 기술의 계보를 가지고 전혀 새로운 뉴페이스, 그렇죠? 현대바이오를 지목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부분들은 CRT 기술을 가지고 완벽한 앱 클론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 S큐브까지 이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죠. 근데 참고적으로 박세릴 바이오가 왜 이렇게 히트를 했느냐? 이거는 CRT 기술, CRT 체세포가 아닌 NT세포를 가지고 그 범용이죠. 그러니까 표준, 그러니까 면역거부를 없애는 표준 치료제 가지고 그 치료 효과를 높인다. 그 다음에 고용함에도 듣는다 하는 이런 그 실험 데이터, 이것 때문에 10배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10조까지 올라갔던 예가 있기 때문에 CRT 기술에 대한 진보된 기술, 앱클론을 주목하는 거고, 약물 전달체 기술을 쓰는 새로운 가장 혁신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을 주목하기 때문에 두 개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앱클론하고 현대바이오가 급등을 해주면서 노란톡방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습니다. 단숨에 100%씩 50%씩 나기 때문에 많은 이야기들을 현재 노란톡방에서 아래에 보시면은 현재 스캔 받아서 카메라 스캔 받아서 할 수가 있는데 많이 좀 참여하시길 바라고, 또 많은 재료들 또는 정보들 또 교육도 시켜드리는 것들이 있고, 또 제2의 앱클론, 제2의 현대바이오도 준비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은 오셔서 리딩을 좀 받았으면 현재 한번 참고하시면은 보다 더 좋은 어떤 시간이 될 것 같다. 또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오늘 제가 말씀을,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해당이 되죠. 그래서 드라마틱한 그 현재 그 현대바이오의 일봉으로 보시면은 여기서 탄생파동이 생겨나서 추가로 더 올라갔죠. 이런 움직임이 정확하게 나와주는 그 타점 내서 많이 합류를 좀 했습니다. 리디 초기 매수가에서 24,000원에서 100%가 되는 48,000원까지 간다. 100% 도전한다 했는데 3파동 1파, 2파, 3파동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시세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는 과거 했던 부분에서는 그때 2000년도에는 신풍제약 가지고 이때 15,000원에서 15만 원에 리딩을 좀 했던 기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이제 한국 PNC죠. 이거 한국 PNC 잘못했네요. 자, 한국 PNC 가지고 한국 PNC 가지고 이때 이야기했죠. 이때 처음에 탄생파도 언급하면서 몇 달을 행보를 하다가 그러고 나서 FDA 바람 때문에 6,700원짜리가 67,000원까지 갔던 그런 템베거 적중 경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것들이 템베거 가능성이 많다고 제가 제시를 했고, 바이오 바람이 불 거다 제시를 좀 했습니다. 그러니까 현대바이오나 앱클론에서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제3의 종목이 템베거 가능성 있는 종목이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예의주시하길 바라고, 후속적인 부분들은 노란톡에서 꼭 오셔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성공적인 바이오 투자의 어떤 그 방법, 노하우, 또 적중을 시켰던 과거 이야기까지 총체적으로 풀어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좋은 투자의 한번 참고서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바이오 성공 투자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봤습니다. 이거는 제약바이오에 대한 트렌드를 읽어서 약물 전달체 기술의 어떤 트렌드의 또 술안매 부분, 요거 부분하고, 그 다음에 항암제에 대한 기술적 트렌드에 대한 부분에 이 원리를 가지고 왜 뜨는지, 또는 이에 대한 후속주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원리를 다뤘습니다. 제약바이오주의 성공 투자의 원리는 그 트렌드를 이해하고 원리를 이해하면서부터 출발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바이오에 대한 전문 투자 견해를 가지고 있는
애널리스트 또는 분석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시점인데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했기 때문에 제가 제시했던 종목이 크게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고 하반기 만약에 이런 흐름들이 나와졌을 때 정말 바이오에 대해서 성공 투자가 될 수 있다 하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더 뭐 자세한 부분들은 노란톡과 함께 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